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마련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후 6시 34분경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성공한 시험 발사에 이어서 올해는 실용 위성을 싣고 가는 만큼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파월 연준회장의 지난주 19일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장 훈풍이 더해졌는데요. 이러한 기조로 원달러 환율도 오늘로 5거래일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될 텐데요. 전문가님에게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두 가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볼 텐데요. 누리호 얘기입니다. 이제 네. 바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번에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봤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사업이라는 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IT에서 AI라든지 또 가솔린 차에서 전기 차량 부분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 개발력 이런 부분들이 핵심 사업 영역이 되지만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봇과 연동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지구상이 아닌 지구 외부 부분에 대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확대가 되고 사업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섬유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곡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 부분들이 시장의 주 요소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예전 사업으로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IT라든지 이런 영역 부분들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업이 오랫동안 계속 대세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주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 사업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먼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우주 전함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면서 뭐 교전을 하는 뭐 스타워즈 시리즈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최근 뭐 200년 동안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사실 현실화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등 우주항공 기술의 강국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으로서 우주항공 기술이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려면 솔직히 좀 힘든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도와주질 않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이 우주항공 기술은 굉장히 극비 기술로 취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발전을 하는 게 좀 힘들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IT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우주항공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태고, 또 국가 체제에서 이제 민자 체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발전적인 그런 우주항공 기술 부분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네. 발사 준비를 거의 다 이제 해놓고 있는, 그리고 중간에 뭐 시스템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내일까지 좀 하고 나서 발사를 할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발사체의 의미는 그거예요. 누리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 발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어떤 인공위성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실었다기보다 발사에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 그 영역을 우리나라 기술로 좀 하면서 네. 발사했던 게 이제 누리호 2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공 이후 3호에는 이제 발사체가 탑재가 되죠. 주발사체하고 이제 부가발사체들이 탑재가 되는데, 그래서 성공 여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발사체가 성공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인공위성처럼 떠다니면서 뭔가 도움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영역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3차 발사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누리호 3차 발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런 발사체에 대한 발사가 있으면 관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나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발사체 올라가는 걸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좀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있고 또 돈도 좀 많이 들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 구역들을 많이 뒀어요. 네. 그러니까 육상 쪽에도 몇십 킬로 이상의 제한 구역, 그다음에 해상 쪽에도 그 발사 지역에서 몇십 킬로 이상 배라든지 이런 게 못 오게 해놓고, 공에도 이제 아무것도 영공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떠다니지 못하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올라가는 부분들을 사람이 시각적으로 관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이 발사에 대한 최초 순간부터 최종 순간까지 역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발사에 대한 성공 소식이나 진행 사항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실패를 하면은 다시 재도전을 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또 뭔가 이제 기술이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고 좀 더 큰 발사체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 X처럼 금방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갖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 또 우리나라도 나름 하나 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발사체가 성공을 해서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을 해서 관련주들과 관련 산업에 좀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기대 심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외로 준비 과정까지 중대형주급 직접적으로 연계관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직접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준비 과정에서 미리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최근 근접 기간에 들어서는 이제 조정 눌림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발사를 임박해주는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내일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장대항공 기대치를 이제 가질 수가 있고 직전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발사 직전에 최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사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시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성공 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실패 시에는 급락이 나오겠죠. 이 상승폭, 1월부터 올라왔던 상승폭이 다 반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가 또 연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중대형주급으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4월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좀 눌러주다가 지금 재반등이 시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얘도 역시
발사 성공 소식이 알려지게 된다면 네. 주가의 어떤 급등과 함께 6만 원 돌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에서 가장 우리가 거의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2000년도 뭐 중반부, 후반부부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우주항공에서 뭐 발사한다라고 하면 움직였던 게 이제 한양 디지텍. 이건 투자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이 아는 종목일 텐데 네. 예전에 작전주로도 불리고 막 한 200~300%, 400~500%도 막 올라가고 막 이랬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양 디지텍이 그 이전에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개입을 한 거죠, 지금.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공 소식이 알려질 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신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은 우주항공 관련주는 좀 성공 소식이 나왔을 때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뭐 발사가 실패해서 폭발을 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적정궤도 도달을 못 해버린다거나 뭔가 실패 소식이 들린다면 뭐 매한가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네. 신규 매매를 하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타 관점으로 소량 정도만 접근하는 방식, 성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런 방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사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사실 뭐 장중기조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장 끝나고 나서에 대한 시간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의 매매에 좀 연동을 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하거나 갭하락 출발하는 패턴이 될 것 같아요.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네, 우주항공 부분, 미래 산업 부분 전망에 있어서는 좀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내일 오후 6시 34분경 예정되어 있는데요. 6회공 제한 구역을 둬서 실제 발사 장면은 확인이 불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영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런 우주항공주들 기대로 심리가 올라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접 기간은 조정 나오다가 최근 이 거래에 다시 강세를 나왔고요. 내일 성공 시 장대 양봉 예상해 드렸습니다. 실패 시에는 급락 부분 염두에 두시고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신고가 돌파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상방 기대해본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파월 연준 회장은 지난 주말에 이제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는데 또 네. 간밤에는 이제 매파적인 연준 의원이 두 번 더 인상이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러든가 네, 불리든가 맞아, 제임스. 뭐.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미 부채한도 협상은 언젠가는 합의가 될 거로 이제 좀 네, 그런 네. 기대감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요.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여태까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올려오던 게 네. 그 파월 의장이고 불과 직전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매파적 성향을 좀 많이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고 네. 동결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멘트를 사실 마지막 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때도 좀 얘기를 해줬던 게 파월 그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버냉키 전 그 의장하고 같이 또 만남을 좀 포럼식 그냥 뭐 대화 만담식으로 좀 갖는 장소에서 뜻밖의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었어요. 네.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금리는 우리가 예상한 수준으로 충분히 올렸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는 좀 더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좀 해주게 됩니다. 네.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확 선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대 소식에 사실 미증시의 반등도 좀 강하게 연동돼서 나왔던 흐름들이 있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이제 해줬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죠. 네. 예, 지금 하원 의장하고 그리고 또 G7 정상회담 이후에 추가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 부채 협상안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제 관련 내용은 저번 주에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파월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을 또 유도할 수 있는 멘트를 쳐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증시에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부적인 부분으로도 전체적인 백악관 측에서도 일단 금리를
사실 6월에 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고 파월이 워낙 말 바꾸기를 또 잘하는 스타일이고 잘 빠져나가는 뱀 네. 같은 또 인사기 때문에 네. 또 갑자기 불현듯 말을 바꿔가지고 금리를 일반 스텝을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미국이 흉흉하고 이번 주에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네. 사실상 의회 처리도 불가능하고 그쵸. 디폴트에 빠질 확률이 이제 상당히 높은 시점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경기 안정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이라도 투자자들이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시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됐을 이후에 또 기본적인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런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연준 의원 중에 강력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은 네. 금리를 이제 더 올려야 된다. 못해도 뭐 5.7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리를 최소 2번 이상 뭐 더 올려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는 인사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파월 의장이 동결 분위기를 얘기해주고 나서 연준의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들은 파월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 역시도 동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6월에 동결로는 나름대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5월에 그 관련된 그 의사록이죠. 관련된 4월 의사록, 그 부분에 대한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일 이제 새벽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시간으로 24일이니까 새벽 시간에 이제 공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번에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다음 금리 정책을 어떻게 짰느냐가 여기 이제 의사록이 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했느냐 아니면 매파적인 성향이 강했느냐 여부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매파적인 성향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발언을 결과적으로는 했을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시장은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의사록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미증시를 하루 정도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성향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날 미증시는 조정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또는 비둘기파적이라고 한다면은 상승력이 강하게 오히려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될 수가 있겠지만 부채 협상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시장이 크게 오르지는 어차피 못하는 분위기일 거기 때문에 좀 의사록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차피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의사록과 관련돼서는 까놓고 봐야 되는 분위기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경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베이비 스텝을 좀 거쳐 가다가 동결하는 분위기 쪽에 대한 분위기고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올해 말까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 그때 금리 인상 이후의 연설에서도 직접적으로 밝혔던 게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네. 의사록에 직접적으로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을 리 만무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록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한참이 지난 다음에 파월이 사실 동결론을 좀 힘을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의사록에는 동결론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래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상승보다는 조정 쪽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의사록의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금 운명을 결정질 부채 협상입니다. 저번 주에 다뤘기 때문에 또 다루기가 그래서 제가 의사록으로 주제를 가지고 온 건데 사실은 원래는 추가 진행된 사항에 대한 부채 협상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 좀 더 정석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거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또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부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썰전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이 8월의 시장 달래기적 발언, 이런 금리 동결 의미 시사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다만 연준 의원들 전반 분위기는 동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공개된 FOMC 의사록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날 장에서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부채 한도 협상이 남아있는 한 시장의 큰 반등은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시장에 대한 정보 뉴스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이제 부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추가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우리가 협상이 이번 주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없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연동돼서 시장이 이제 급락 아니면은 뭐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이런 분위기가 관련된 시장의 예상 차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은 지금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세가 어떻다고 악재가 있다고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되건 간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절대 승률 매매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투자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들 짚어드린다고 하고요. 시장 향후 전망까지도 예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매수가 32,000원, 비중 15%이고요. 오늘 2차 전지 비롯해서 이런 포스코 엠텍 리튬 관련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22,800원 종가 형성했거든요. 포스코 엠텍의 전망과 함께 2차 전지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그런 흐름이 사실 우리 증시를 좀 오버 반등으로 이끌어서 4월 후반부터 좀 급락으로 좀 이끈 영향이 또 있긴 하지만 왜곡된 상승이 나와버려가지고 왜곡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정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 엠텍이 2차 전지에 직접적인 뭐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이제 철강 관련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물질 부분들이 사실 부산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동돼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요소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주가의 상승력은 상당히 좀 강하게 3, 4월에 나왔던 흐름이고 현재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중기 평선인 62평선 지지 구간대를 좀 밟아주면서 분기선 지지를 이제 밟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대 돌파가 나왔거든요. 22평선에 대한 돌파가 오늘 안착이 되게 되는 흐름 차트가 나왔는데 1개월 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세는 다시 정별로 좀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봉상의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30분봉상의 22평 추세 상단에 역시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봉 22평 구간 추세 현재 22,500원 정도 가격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2평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 라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대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은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중기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번 주는 좋지 않을 걸로 보이겠습니다만 부채 협상이 타결되고 실제 미국의 어떤 금리가 동결 분위기로 돌아간다면 시장에 더 이상 악재는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진적인 반등이나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 있어서 시총 관련주로서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다시 직전고점 도전 가능성이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한 1, 2, 3개월 차 구간대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관점 기조 3만 원이라는 매수 가격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약간 한 달 이상 홀딩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유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조정세 이후에 지지 구간 올라오면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연속적 상승 추세 나오면서 22,500원 위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상방 전망해 드렸고요. 이 구간 이탈 시 눌림 의견 드렸습니다. 3만 원 회복 가능으로 한 달 정도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부토건이고요. 매수가가 3,320원, 비중 20%입니다. 어제 오늘 이런 재건 관련 뉴스로 강하게 상한가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도 손실 구간에 많이 있고요. 네. 한 작년 3월경 오래 몰려 계시거든요. 네. 삼부토건이 이 시세로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정말 올라온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상한가가 두 방이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손실 중이시라는 거. 매수가가 3,000원, 320원이시니까 네. 가격적으로는 작년 초에 들어가셨을 확률이 높네요. 네. 작년 초 요 구간대가 딱 3,320원대가 있거든요. 야, 급등한다, 들어가자, 사자 했는데 고점이 잡히더니 시장이 계속 조정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 떨어지는 시장 영향을 받고 지금 이제 다른 재료와 함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로 좀 분류되면서 강력한 좀 급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 말았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반기 같은 경우에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는 애들이 좀 힘을 많이 내줬는데 그때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건설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건 사업을 하는데 신규 건설 그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 자재라든지 관련된 재료들 또는 건설 직접 참여 업체들이 수혜성이 이제 거론되는데 작년에 이제 중반부에 흐름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가 하반기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이때도 관련주가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건설주가 사실 거의 못 움직였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선 재건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데모라든지 핵심적인 종목은 사실 데모라든지 네. 아니면은 현대 에버다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주로 드렸었던 네, 이따 AS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애들이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선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또 이제 폴란드에서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네. 폴란드 그 재건부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우크라이나 재건 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료가 건설 종목들 일부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메인 주도 역할을 하고 예전부터 강세를 좀 보였었던 데모 보시면 작년에도 재건 관련 얘기나 평화회담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파동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대장주죠. 그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는 시기에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던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조금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파동에서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원대장주들이 좀 적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지금 후속으로 그냥 건설업종이라는 명칭 하에 네.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부분들을 뭐 다 준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얘가 좀 특징 움직임으로 좀 삼부토건이 더 강세를 보였지 보시면 상승률 상위 종목의 건설주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렇게 많은 건설주가 움직였다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좀
특정 작업, 수급으로 온 건가요? 네, 작업 세력이 좀 들어가면서 네. 관련주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게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독단적으로 변동성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연속 상한가를 또 만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매수가 회복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먼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손실폭은 좀 회복될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매수가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1년을 기다린 조정을 회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라는 전략을 좀 들여보고 싶고요. 네. 고점이 잡히면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력으로는 지금 일봉상으로 5일선이 저 밑에 있잖아요. 이걸 바라보기엔 좀 그렇고 30분 봉상의 21평 추세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연속 상한가 종목들이나 연속량봉 급등 종목들은 30분 봉 21평 추세를 반드시 지키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깨지면은 그냥 추세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매도 사점을 요 30분 봉 22평으로 잡고 앞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삼부토건 건설 재건 묶이면서 수급으로 더 강하게 올라온 점 짚어드렸고요. 매수가 회복까지 남아있지만 손실폭 회복될 것으로 이번 파동 통해서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매트릭스입니다. 매수가 6,000원, 비중 10%이고요. 오늘 진매트릭스 장중에 22% 급등, 마감도 14%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손실 구간에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네. 그럼 군대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엠폭스 관련인가요? 네, 뭐 그 내용이 네. 지금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엠폭스에 대한 뭐 지금 국내 감염 추정 환자 추가적으로 뭐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최근에 이제 들리면서 관련돼서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려면 요즘에는 다 진단 키트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재료가 나올 때마다 네. 반등 흐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코로나는 일반 독감으로 취급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갈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 뭐 이제 독감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 신종 그 병원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나 그 관련 치료제 관련주군들이 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저번 달에 벌써 한번 강하게 움직여주고 고점 파동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기간 가격 조정을 다 받아주고 난 뒤에 다시 바닥을 기고 있던 시기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급등이 시도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매수가가 이제 6,000원이시니까 여기까지 복귀력이 나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확률상으로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임팩트 있는 재료면은 첫 급등이 상한가로 나와야 되는데 준상한가 흐름 정도로 나오고 끝났다는 얘기는 연속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단기 파동에 머물 흐름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6,000원 도달을 안 하고 다시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언제 올라갈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5,500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6,000원에 꼭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분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6,000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익절 위주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매트릭스 5,500원 돌파 선에서 비중 축소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7일에 매수했던 퍼스텍인데요. 먼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와. 네. 네, 한 주 만에 수익률 28% 달성됐습니다. 다음 날 네, 28% 급등을 보였는데 네. 한번 그냥 말 필요 없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비행기 표 얘기를 하면서 좀 힌트를 드렸었던 종목에 맞아요. 해당을 퍼스트 하는데 클래스와 택. 진짜 그 1등급 종목으로 좀 거듭나면서 네.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 공략 시점 기준에서는 또 갭상승이 나면서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어요. 제가 뭐 좀 내려왔다 가지 않겠느냐, 지칠회담에 대한 기대치나 이걸 얘기 드렸는데 네. 바로 그냥 갭상승을 해버리더라고요. 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좀 추천을 하니까 공격적으로 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이 정도로 과연 열심히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사셨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쨌거나 조금 부담스럽지만 편입을 하신 분들은 그만큼 금상첨화의 수익을 바로 다음 날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30%에 가까운 수익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역을 좀 즐기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으로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매도 의견을 사실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지금도 매도가 충분한 수익으로 가능한 구간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대응해 주시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예상 외로 이제 뭐 방산주 같은 경우가 그 지칠 회담 이후에 탄력적인 변동성을 뭐 주지는 이제 못했지만 네. 이렇게 퍼섹은 또 개별적인 추가 재료들도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연동 소식에 의한 변동성도 좀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쨌거나 이 종목 공략하셔서 수익 내신 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YG 플러스에 이어 최근 네. 근접 종목들이 좀 성과가 좋은데 맞아요. 축하들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의 전문가님의 채팅방에서 매도 사인 그날 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10일에 매수했던 빅텍 방산주이고요. 지난주부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요. 빅텍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요거는 뭐 내비둬도 되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노란 톡방에서 어떤 전략을 드렸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전략 기준으로는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네. 한마디로 익절 사인이거든요. 지금 가격 수준이 여러분들이 5월 10일 날 공략하셨을 때의 어떤 그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수익 정도가 나오고 계셨을 거예요. 시가가 5,200원이니까 지금 5,250원이면 뭐 한 1% 정도 또는 2% 정도, 3% 정도의 수익이 최근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보게 하고자 한 목적은 지출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갭상승이나 뭐 이런 어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견제책 또 북한에 대한 한미일 회담에서 뭔가 압박을 주면서 방산주의 변동성이 유도될 만한 그런 나라들의 행동 이런 거를 주말 중에 좀 예측을 했던 건데 네.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산주가 사실상 이제 월요일 날 급등할 추가적인 개별 재료가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심하게 보시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 뭐 북한이 도발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했던 재료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포지션을 늘려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손실 안 보고 있을 때 또 이러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채 협상 타결되고 시장이 날아가 버리면 다른 애들의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중을 방산주를 잡아놓고 있다가 계좌 수익이 정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노란톡을 통해서 어제 기준부터 익절을 하라라고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데일리 시청자분들도 계신다면 이 종목은 개별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목표 수익률과 관계없이 익절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법을 적용하면서 5월 중으로는 계속 지켜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일부 해소될 경우 대비해서 비중 확대는 보수적 의견, 또 익절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현대 에버다임. 아까 그런 종목 상담 때 3부 토건 진행해 주시면서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현대해버다임이 사실 엊그저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완전 뿜어내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야 이거 오늘 상한가 한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시점에 그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또 장관하고 네. 우리 장관이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네. 지금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드렸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총 그 수혜 금액이 1,200조 원, 1,200조 원의 어떤 수주를 누가 얼마나 따갈 거냐에 대한 경쟁을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 관련 그 담당자가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제가 저번 주인가 그전 주부터 강조해드렸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재건 관련 이슈가 뜰 거다라고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네. 방송을 통해서도 지칠회담과 연동돼서도 얘기 드리고 네. 무료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죠.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뜀박질을 굉장히 강하게 좀 해주는 흐름이 나온 게 사실이고 아쉬운 거는 좀 임팩트 있는 반등보다는 단기 급등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해버다임이 주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그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데모였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뭐 저희 가족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결과를 사실 낸 종목이고요, 어제.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현대해버다임을 드렸던 건데 역시 후속주다 보니까 주도주가 더 튕겨가지 못하고 상한가를 찍지 못하니까 네.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지는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에 대한 어떤 회복력이나 이런 게 잠시 나왔었던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눌러줘서 우리가 좀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재건 이슈는 계속될 것 같아요. 좀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럽 정상들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재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이나 이거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 관련주가 좀 뜀박질을 다시 강하게 하면서 이런 작년에 나왔던 두 번의 흐름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 올해 도래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중기관점이라고 한다면 들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 그래서 홀딩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 이슈 지속될 것으로 봐주시면서 중기적 관점으로 홀딩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추천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힌트 하나 해야죠. 네, 그렇죠.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저희 긴장하게? 네. 그렇죠. 지금 좀 긴장하고 또 손을 막 이렇게 경직됐어요, 좀 모으고 지금. 계셔가지고 네.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관련돼서 그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국에서. 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금리가 지금 낮아지면서 동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베이비 스텝 정도만 나올 때도 네. 그렇게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죠. 네. 예,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낮아졌으니까. 네. 근데 빅스텝일 때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죠. 네. 네. 그럼 그거 말고 네. 또 하나 더 큰 이제 0.75를 올리는 그런 금리를 전략을 뭐라 그러죠? 자이언트 스텝. 무서웠죠. 네?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잖아요. 그것도 네. 3연속. 그쵸.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네. 그땐 거의 뭐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망하게 하려나 보다. 그쵸. 이런 다들 생각을 드시는 원망을. 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네. 이런 그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전략과 네. 비슷할 정도로 사실은 좀 암울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빅스텝이나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좀 부담 없이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느낌이에요. 네.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거일까요? 예, 느낌인데 네. 이게 이제 금리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안 좋지만. 공포잖아요. 우리에게는 공포지만.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 아. 금리 말고 주식에서 올라간 쪽으로 본다면 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종목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무튼 힌트는 비교적 쉬웠네요. 네. 주식계의 그 네. 금리 말고 네. 주식계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로 성큼성큼 큰 발걸음을 가져가면서 위로 뜀박질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메타버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리얼타임 증강현실 사업의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광고나 영화 이런 데 특수효과들을 보시면 와 정말 화려하다, 와 이게 가능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현실 불가한 수준의 특수효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이언트 SP이 하고 있는 특수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발전된 있다라고 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2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투자 업체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종목과 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도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AI라든지 메타버스 영역의 업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놓고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AI가 발전될 거라는 거, 메타버스 영역이 발전돼서 메타버스 세상도 펼쳐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증강현실 속에서 게임도 할 수 있을 거고 실제 실생활에서 광고들을 메타버스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도 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주구장창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사실 올라간 적이 없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주가가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쓰리바닥입니다. 작년 10월 바닥, 12월 바닥, 그리고 현재가 딱 쓰리바닥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쓰리바닥을 터치하면은 웬만하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저점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공량, 손만 얹어주시면 이제부터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팡팡팡 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목표 주가 및 종목명 그리고 손절가는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AI 업종 강화 성장성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바닥 확인 후 반등 예상해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10분 후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종목들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